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 상린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있고요. 선의취득이 있고, 뭐 부합혼화 이런 조그만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서는 두 개예요. 점유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하고. 알겠죠? 그 중에서 먼저 뭘 보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이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이제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이런 것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라는 한 것이 무엇이냐. 취득시효. 보시면 우리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토지가요. 삼성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런데 이 토지를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점유, 그 다음에 이것을 공연점유로 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해서 몇 년? 20년 지나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해서 등기하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20년이 흐르고 등기하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이제 등기법 할 때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공부했잖아요.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먼저 20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45조에 의했어요. 이것을 법정채권이라고 그래. 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걸 취득시효라고 그래. 됐죠? 그런데 뭐라 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시효 취득은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드디어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취득시효와 시효취득은 이렇게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어. 그러니까 시효취득으로 읽든 취득시효로 읽든 크게 구분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얘기한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봤을 때요. 남의 땅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는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지주였던 아버지가요.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이렇게 땅을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해서 분할해서 등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을 주죠. 그다가 건물 짓고 있다가 큰아들이 또 서울로 이사 가면서 또 그 집은 또 친구한테 팔고 친구를 또 누구한테 팔고 그럼 분할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땅을 팔았어. 근데 아버지는 자기 땅만 팔았단 말이죠. 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땅 산 사람은 측량을 하니까 자기 아들내미 옛날에 딴 아들내미 땅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한다? 내 땅, 측량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내 땅이잖아요. 돌려달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해? 돌려줘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냐? 나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처음부터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래서 나는 취득시효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지나가면 뭐가 나오죠? 서울 가면 뭐가 나오죠? 구리 지나가면 뭐가 나오죠? 무슨 역 있잖아요. 무슨 역. 아무튼 거기에 사시는 분이 자기네 집이 딱 한 평이 남의 집 땅이 자기네 집 앞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한 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원룸인가 빌라인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다가구주택인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한 평 때문에 이거 뺏기면은 누가 이사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평을 저쪽에서 뭐라냐. 지금까지 20년간 썼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780만 원인가 임대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2명 다 취득시효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아무도 주장을 못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아마 지금 1월 달에 아마 소송이 아마 됐을 거예요. 저한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가 관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얘기는 다 해줬어. 이건 이거 저건 저것다. 그건 변호사하고 해야 될 문제고. 근데 변호사하고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 변호사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수임료를 돌려달라 하든지 해야지. 화를 낸다고 해서 나한테 오면 안 되죠. 소송은 누가 하러 가는데. 그 변호사가 하러 갈 건데.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듣고 와서 얘기하나 봐.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런데 로스쿨 가라고 막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아니 로스쿨 가지 왜 이렇게 연연질 하냐고. 그러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당신 말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런다는 거예요. 로스쿨 가라 간다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두 번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아마 뭔가 재판이 아마 한 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결론은 안 났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싸우고 변호사 갔더니 로스쿨 가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가 그랬죠. 뭘 모르면서 오면은 내가 설명하고 좋은데 어제 다 듣고 와기로 와가지고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오니까 내가 대응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결론이 이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걸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항상 취득시효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등기는 갑이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하고 점유가 다 나한테 있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항상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등기가 돼야 돼. 점유도 하지 않고 등기도 안 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물권을 봐봐. 우리 물권은 뭐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뭐가 있어?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점유하지 않는 거 찾아. 점유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저당권, 점유.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 우리 시험에 나왔어. 다음 주에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당권이 났단 말이야, 시험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는데 뭐라고 나오냐? 여기는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추가로 해.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런 말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역권은 인정을 해요. 점유하지 않지만. 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보다 저당권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점유권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 안 되죠?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은 또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부동산의 경우, 여기 질권은 동산이니까 원래 안 되죠? 부동산이. 근데 질권은 동산 시효취득은 돼. 부동산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뭘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것이 시효취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이 지역권은 어떻게 해서 계속되고 표현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질권의 경우는 어디에 된다? 동산에서 인정이 된다. 먼저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객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자기 소유물.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되는가? 그럼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말하기가 힘들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되는 경우는 뭐냐? 여러분요, 통정 허위 표시를 봐봐.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떻게 하죠? 이게 누구 거죠? 지금 이게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이 을하고 뭐하고 짜고 을한테 뭐만 해라? 을한테 등기만 해놓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데 을한테 점유까지 줘봐. 그럼 을이 팔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점유는 주로 누가 한다? 갑이 해. 갑은 누구다? 갑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등기는 단사한테 돼 있죠. 이해됐나요? 우리가 항상 이런 구조는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는 점유, 등기 따로 점유 따로 그러면 된다니까 무조건. 아까 뭘 들었어? 등기하고 점유하고 된다니까? 같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돼. 자기 건데. 자기 건데 자기가 취득시효를 해. 왜요? 이제 둘이 짜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진짜 계약서처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줬죠. 가짜인데. 이명계약서인데. 근데 등기를 하려면 일단 진짜 계약서처럼 해가지고 거래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가짜니까 다 찢어버리겠죠. 이쪽은요, 이를 악물고 보관하겠죠.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요,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내가 뭐라 한다? 야,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뭐라 그래, 갑자기? 야,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테 그때 팔았는데 내가 나한테 샀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20년 전에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는 불안하니까 그걸 다 찢었는데 이 친구는요, 다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거라고 우기죠. 그럼 어떡할 거야? 뺏겨야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점유 취득시효다 이 말이죠. 그래? 나는 내가 너한테 짜고 해가지고 분명히 나는 내 거라고 소유 의사가 있죠.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몇 년 지났어? 20년. 그럼 너 나한테 등기해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점유를 해요. 점유하면서 소유자가 등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점유와 등기가 갈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도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국유재산은요,
그럼 국유재산은 예전에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법이 오래전에 바뀌어가지고 행정재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 두 가지로만 해요. 이것은 되는데요, 이것은 안 돼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이 뭐죠? 서울시청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반재산은 된다. 이걸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돼 버리면 안 돼. 내가 20년이 됐어.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공무원한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요,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 그럼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 공용 부분은 등기를 못해요. 등기를 못하니까 이건 안 돼요.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거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취득주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아파트 공용 부분은 취득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한대요? 누가 이것을 주체라고 그래. 누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가? 취득시효? 그러면 그냥 모두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모두가 돼요. 국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종종 권리등이 없는 사단이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아무튼 어떠한 관계만 가지면 된다. 점유하고 등기가 분리된 상태에서 몇 년? 20년이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취득시효를 보면 이런 것이에요. 항상 이게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분류가 되니까 여기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여기 점유가요 을로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런 봐봐. 우리가 취득시효는 책을 쓸 때는 보면 취득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 하면은 어떤 책을 쓰는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보면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취득시효 같은 것, 저도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지만 취득시효를 읽다 보면 지쳐.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일단 우리는 뭐 하나만 딱 하면 되냐? 우리가 뭐다? 점유하고 등기하죠. 그럼 먼저 점유에 대해서 다 살펴봐. 그러고 나서 뭘 살펴보면 돼? 등기를 살펴보면 돼. 끝이야. 왜? 점유 플러스 뭐니까? 등기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 책들을 보면은 막 이건 막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어. 알겠죠?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보면요, 여기 뭐냐? 여기 우리가 90년에 점유를 해. 그걸 기산점이라고 해요. 기산점. 지금부터 우리가 점유만 다 봐. 점유만. 그래가지고 몇 년이 됐냐? 20년이 됐어. 2010년. 그래서 몇 년이죠? 20년. 20년이 딱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와. 여러분,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게 중요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채권적이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하리를 하지 않았으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얘기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이 말이죠. 채권. 그럼 채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인데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점유를 계속.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짜리야? 2020이죠? 2020년 12월 1월 맞아. 여기요. 1월 1일부터 점유했어. 1월 1일부터. 그럼 지금 2020년 지금 2월 달이죠? 아직 10년이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만다 상실하죠?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근데 지금 여기는 2020년 2월 달이죠. 아직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에서 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1월 1일 지나버렸네요. 12월 1일 이래야 되겠네요. 12월 1일부터 점유해가지고 여기 2020년이 됐어. 알겠죠? 그럼 지금 2020년 2월 달이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10개월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10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효이익. 시효이익을 포기해. 포기한단 말은 뭐냐?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갑한테 나 그냥 너한테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여기서 즉시로 등기청구권이 즉시로 소멸을 해. 문제는 뭐다? 포기를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 포기를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나 너한테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 그걸 누구한테 해야 돼? 공경이 되고?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즉시로 소멸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20년이 됐죠. 남의 땅을 점유해서 20년이 됐죠. 20년이 돼서 이 사람이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걸 뭘 한다?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자, 그럼 이 말의 뜻은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 20년 되기 전에 여기 어디 있었는가? 여기 있었는가? 을이 병한테 임대를 줬어.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을은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란 말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남한테 땅 빌려줘가지고 임대를 얻었죠. 임대수죠. 이것은 갑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없다? 자기가 누구니까? 처음부터 소유자였으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소유자면 여기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단 말이고, 여기까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받은 차임은 돌려줘야 되겠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소유자로 봐.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내가 이때부터 소유자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임대를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등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야. 미등기? 그럼 미등기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미등기면 미등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는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땅을 달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부당 이득 청구?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래서 대지 인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 이득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갑은 등기를 줄 뭐가 있어?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은 이 을이 20년 돼가지고 자기가 등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넘겼어. 병한테. 너가 등기해라. 병한테 넘겼어. 이것을 우리마다 등기 청구권에 양도했죠? 등기 청구권의 양도죠. 등기 청구권의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갑에 뭐가 있어야 돼? 갑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 OX. OX? 그러면요, 통지하고 승낙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중간생략 등기에서 했잖아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승낙. 여기 승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 없는가? 지금부터 봐. 우리가 먼저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뭘 한다? 봐봐.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뭘 했어? 갑하고 뭘 했어?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는 봐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등기를 청구할 을은 뭐만 있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갑은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만 있어? 의무만 있고 뭐가 없어?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을은 권리자이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뭐냐? 나 병한테 넘겼으니 점유를 너 병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낙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나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 등기를 해줄 의무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만 하면 안 돼. 왜? 나는 권리인데 상대방 의무고, 내가 의무인데 상대방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지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 뭐도 있어야 돼? 승낙도 있어야 돼. 그런데 취득시효는 뭐만 있다?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다, 상대방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통지만 하면 돼. 알겠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병이 있죠. 점유를 의무받은 병은요? 병은 뭐죠? 을의 등기 청구권, 을의 등기 청구권을요 직접 행사한다. 직접 갑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안 돼. 왜? 우리가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 을이 갑한테 청구하지 병이 직접 안 돼.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 을이 20이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가져오려고 그래. 등기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1번 A가 돼요. 진짜 소유자. 2번 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갑의 등기가 위조가 된 거예요. 위조가 됐어. 그러니까 갑이 등기가 돼 있을 때 을이 점유를 했는데 갑의 등기가 처음부터 위조돼서 무효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지금 여기 3번요. 3번 지금 을이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그럼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에서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A를 뭘 해서? 대위에서 갑의 등기를 뭐라고?
말소를 해. 대위해서 말소해. 대위. 알죠? 말소하고 어떻게 한다? A한테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1번 말소하고 2번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무효인 등기를부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아니 뭐도 하고 말소하고 진짜 등기 말소하고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점유만 지금 따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임의로. 내가 만약에 90년 12월 1일부터 점유했다 그러면 90년 12월 1일부터 스타트를 해. 카운트를 시작해. 그래서 몇 년이 지나야 돼? 20년이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하고 아직 등기하기 전에 갑이 을한테 토지 인도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0년이 되면 등기 조건이 나오죠.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상실하면 10년이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즉시로 소멸하고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번에 이제 점유를 다 봤죠? 이번엔 등기만 보면 돼. 등기.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죠. 여기요 점유 을로 되어 있죠. 을로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서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나면 여기서 뭐 나온다? 등기 청권. 그럼 등기 청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여기서는 채권이죠. 채권 이렇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런데요 중간에요 갑의 등기가 병으로 이전돼서 병으로 어떻게 이전됐냐 따질 필요가 없죠. 이전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뭔다? 이 사람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그래서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 반대로 하면 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가 20년이 됐어도 병한테 청구 못해. 왜?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누가요? 을이 갑에게 청구하지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이 흐르면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 지나면 이때는 병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 그럼 등기가 넘어가면 어떡할까?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는 갑이죠. 점유는 을이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17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17년인데 갑에서 병으로 17년인데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몇 년? 17년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병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기다려? 몇 년? 3년. 3년이 되면 20년이죠. 20년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넘어가면은 나머지 기관을 채워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소유 등기가 넘어가면은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의리하게 봐. 그럼 여러분은 등기가 갑자기 중간에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점유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하겠어? 넘지 않았다고 하겠어? 넘지 않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기산점을 언제부터 점유했다. 이 기산점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리할 때는 뒤로 가고 유리할 때는 앞으로 당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산점은 임의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소유자의 변동이 갑으로 일정해. 그런데 90년부터 점유해서 지금 2010년이에요. 모두 몇 년 점유했다? 30년. 우리는 30년의 점유가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나는 90년부터 점유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점유했다. 98년.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이니까 22년이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등기해줘.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골치 아프죠. 봐봐. 20년이 지나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겼어. 그러면 이 병은 어떤 놈이 나타나도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 돼서 너 나가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요 갑자기 이놈이 돌변해가지고 나 그냥 90년이 아니고 92년부터 점유한 걸로 알려. 92년. 그럼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어? 18년밖에 안 됐죠? 아직 몇 년이 남았어? 2년. 2년만 있으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가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땅 사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럴 수 있죠. 땅 사가지고 우리가 묻지마 투기 같은 거 하잖아요. 막상 땅을 딱 샀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뭐라 나와요? 거기가 분명히 KTX라고 했는데 뉴스에 딱 나오는 게 거기가 뭐가 생긴다? 화장터가 생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난리가 났죠. 그러면 열받아서 거기 한번 가본다 안 가본다? 한 번도 안 가보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원래 등기 청구 못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해봐. 당연히 현장에 와서 보겠죠. 보고 나서 뭐라 그래? 을한테 야 내가 땅 산 땅이니까 너 나가.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러니까 17년 만에 타주 점유라는 거 밝혀졌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타주는 절대로 안 돼.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 점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뭐냐면 일단 20년이 지났는데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열려야 돼? 20년. 만약에 시효가 진행 중에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어. 그럼 몇 년만 참으면 된다? 3년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어떤 이유로 등기가요 병에서 다시 갑으로 넘어와서 복귀가 됐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뭐겠죠? 갑이 병하고 둘이 짜가지고 등기를 깨져 짜가지고 그럼 108조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하죠. 그러면 을은 다시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큰일 나죠. 알겠죠? 다른 말로 채무 불행이 있다 없다? 채무 불행이 있으면 안 돼. 왜요? 이 사람이 채권자고 채무자면 임대차 계약이겠죠. 임대차는 언제나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그래서 절대로 안 돼. 취득시효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 점유가 돼야 돼. 그래서 두 사람 간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이 을이 병이 20년 됐다가 을이 20년 됐다는 것을 알고 병한테 넘긴 경우 모르고 병한테 넘긴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넘겼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의 뜻이 뭐죠?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의 뜻이 뭐야? 그러면 갑은 한 번도 여기에 내려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20년이 딱 돼가지고 됐다 가더라도 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기 집이니까. 그럼 모르고 판다? 그러면 적법이에요. 그런데 을이요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 당신 땅 내가 20년 전에 했으니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러면 갑이 난리가 났죠. 땅 뺏게 생겼죠. 그 이제 알아서 몰라서 20년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알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알면서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알면서 넘기죠.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다? 불법행위.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채무 불행은 있을 수 없지만 무슨 말은 나올 수 있다? 불법행위는 나올 수 있다. 너무 중요해. 다시 갑하고 을 간에는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간에는 뭐는 있을 수 없어? 채무 불행. 뭐는 있을 수 있어? 불법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데요 만약에 병이 적극가담한다?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무효가 돼. 적극가담은 무효가 돼. 무효.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뭘 보는 거다? 등기 관한 것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알죠? 등기.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대상청권이죠. 여러분 대상청권은요 약간 복잡하긴 해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을이 시효를 완성을 해. 완성을 하고 뭘 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뭐라 된다? 매매가 돼. 매매가 됐어. 그럼 이 수용으로부터 뭐 나온다? 수용 보상금이라든가 그럼 또 뭐가 나온다?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매 대금. 알겠죠? 매매 대금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이걸 여기 한번 봐봐. 뭐가 됐다? 을이 뭘 했어? 완성했어. 그리고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 그래야지 갑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뭘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등기해주기 전에 토지가 수용된 거예요. 그러면 수용됐어도 등기는 여전히 누가 앞으로 있죠? 갑 앞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알죠? 그래서 수용보상권과 매매대가 나오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상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대상인데 이 갑은 을은 뭐냐? 을은 갑한테 뭐라냐?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이미 수용됐으니까. 그런데 수용으로 인해서 받은 가치적 변형물 있죠? 이것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자, 지금부터 이걸 뭐 설명을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한번요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뭐냐? 58번. 자, 58번 봤어요? 자, 보면 58번. 취득시효 가는 삶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법인 산업. 아까 말했죠. 취득시효는 누구나 다 된다고. 그래서 비법인 산업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한 자라고 돼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 몇 년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선임이여 과실 없이 주고 선임이여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요 그냥 여기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부동산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봐봐.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여기에 등기는 유효인 등기 또는요 무효인 등기를 불문해. 유효 무효를 불문해. 알겠죠? 유효 무효 불문해. 그런데 뭘 안 된다? 등기는 여기서 등기는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것은 안 돼.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그럼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신의 원칙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래는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1번 이렇게요. 갑인데요. 을이요. 이것을 위조했어. 위조. 등기를 위조했어. 위조. 그러고 나서 3번 병한테 팔았어. 4번 정한테 팔았어. 자, 이 사람은 선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도 선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자, 을이 지금 등기가 뭐가 됐어? 위조가 됐죠. 자,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야? 갑을 병정 중에서 누가 소유자? 을이 위조했다가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누가 소유자? 왜 갑이 소유자? 뭐 여러분이나요? 다른 데나요?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알겠죠?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아시겠죠? 왜? 우리가 효력 전속 그러면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정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원래 갑의 건데 을이 등기를 위조했다니까. 을이. 알겠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왜냐? 우리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병하고 정하고는 지금 뭐죠? 선이죠. 선이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위도 선이 3번도 선이고 4번도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왜 없다? 왜 없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등기가 무효죠? 뒤에 사람들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등기가 무효죠? 뒤에 있는 사람은 100명, 1000명 다 소유권 취득 못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특공대로 조직해야죠. VJ 특공대가 아니고, 알겠죠? 등기 특공대로 조직해가지고 이 등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물어봐야 되죠. 사설 탐정한테.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근데 앞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무효가 되면 원래는 그 다음 사람 모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아웃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누구랑 한 명이라도 아웃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 그것을? 탐정 고용해야죠. 그러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비록 위조가 돼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의 등기를 합해서 또는 합하지 않고 몇 년이 되냐면 10년. 이 사람은 3년이라고 해봐. 이 사람은 7년이라고 해봐. 7년. 이 두 개를 합해서 몇 년? 10년. 10년 동안 뭐가 되고? 등기가 되고 뭐가 되고? 점유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그걸 등기부 취득시라고 그래. 원래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등기가 잘못된 것을 진짜 소유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인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등기부를 열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 법이. 그래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이나 등기가요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 어떤 상상을 갖게 되죠? 아, 등기가 위조된 걸 알아 몰라? 모르고, 아, 갑인한테 팔고 의리병한테 팔고 병정한테 팔아서 아, 지금 현재 정의 소유자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10년이 지났으면은. 그런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정적 안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정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해가지고 10년이든 혼자 10년이든 10년이 되면은 등기된 상태에서 이때 등기하죠. 등기 승계죠. 등기 승계는 뭐다? 앞사람이 등기할 때 합하든 말든. 근데 여기 봐봐. 여기서 합할 때 누가 지금 위조했어? 의리조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됐어? 병하고 정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위조해서 2년 가지고 있었어. 2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위조 먼저 승계할 때 을병정과 다 합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 어? 왜 안 돼? 누가 얘기했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자로 승계한다. 알겠죠? 이 사람은 위조했으니까 자주다 타주다. 타주고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이죠. 이 사람은 타주면서 악이가 되죠. 근데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악이가 되죠. 우리가 여기 점유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원래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점유가 있어야 돼? 자주 점유, 또 평언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 점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죠? 20년이죠? 근데 등기부는 무슨 점유? 자주 평언 고리다가 무슨 점유? 선의 점유,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악의를 승계도 관계가 없어.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뭐라고? 선의 무과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조했단 말은 이 사람은 악이란 말이잖아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위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더하면 안 돼. 병하고 정만 더해야 돼. 몇 년이 지나면? 10년.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언제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OX.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 OX. 왜 X다? 이미 등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해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유자가 돼. 알겠죠? 왜?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이 무과실. 여기는 선이하고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온 공연 점유가 있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다음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가 있어야 되죠. 두 개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온 공연 점유에서 몇 년? 20년이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가 있으면 몇 년? 10년으로 줄어든다고. 알겠죠? 20년, 10년 줄어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가서 강의 들어봐. 내가 계속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라고 얘기해. 다시 뭐라고 한다고? 선의,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선의 점유, 땅, 무과실 점유, 땅. 알겠죠?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유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점유에 있잖아, 점유에. 내가 왜 이 얘기를 밑밥을 언제 까냐? 등기부에서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걸 뭐로 알아? 등기로 알아.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도 이것이 등기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했죠. 그건 등기가 아니고 점유에 관한 거야. 이렇게. 왜?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우리 아까 했잖아요. 197조 재량에서 점유의 권한을 알 수 없다.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로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이게 정답의 1순위라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이거하고 이게 이유종 보존 등기는 안 된다. 이거하고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1순위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는 앞사람이 등기까지만 한다? 승계할 수 있다. 나 혼자만 10년이 돼도 되고. 언제 소유자가 된다? 즉시로. 그런데 봐봐. 즉시 소유가 됐죠. 그런데 또 어떤 놈이 또 A가 또 등기소를 또 위조해서 가져간다. 또 위조해서 또 가져갔어.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요. 정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A한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 자, 그러면 그냥 X예요. X. 자, 봐봐. 이미 이 사람 누구예요? 이미 소유자인데, 이미 소유자. 알았죠? 그런데 지금 등수로 이주가 됐죠? 그러면 여기 두 사람 봐봐. 이 두 사람 사 있어요. 이 두 사람 누가 소유자예요? 왜 소유자다? 아, 똑같잖아. 여기서 누가 소유자? 왜? 써져 있네. 등기는. 눈 없어? 눈 없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여기는 똑같죠. 여기 똑같죠. 저기 소유자인데 A가 위조해 있죠. 똑같죠. 누가 소유자? 그러면 왜 정의 소유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A가 정의 소유자죠. 그럼 A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러면 A 등기는 뭘 해야 돼? 말소. 누가 말소해? 정은 누구다? 그러면 채권자이다 물권자이다? 왜?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럼 물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소유자로서 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지. 이미 등기가 돼 있는데 소유자인데 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죠.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잖아. 이 사람이 이미 누구야? 이미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뭘 한다? 자기가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뭘 청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억수로 간단하죠. 알겠죠? 금방 끝나는 것이죠. 자요, 그 다음에 자요, 어디 보냐? 3번 한번 봐봐. 3번. 여러분요, 이 취득시효를 잘 알아야 나중에 돈 벌 수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잘 알아야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도시계획이 여기는 이미 도시계획이 다 돼 있죠. 여기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있죠? 화돈이 이런 데, 아유도 그런 데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측량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슨 지 알겠죠? 특히 농지 같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요, 큰아들 작은아들 있으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논둑만 해가지고 땅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큰아들이 팔아먹고 작은아들 팔아먹고 막내딸 팔아먹고, 알겠죠? 그랬는데 등기부를 아무도 시골에서는 펼쳐봐 안 펼쳐봐? 안 펼쳐봐 그냥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은 짤이 있어 없어? 없죠. 바로 뭐부터 펼쳐봐? 등기부부터.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 측량해야죠. 30평을 샀는데 등기부에는 300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분할된 적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죠? 달라고 달려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이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도 뭘 해야 되겠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등기를 못했지만 내가 소유자로서 이렇게 사고 왔으니까 누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왔으니까 자주점유를 내가 승계한다. 알겠죠? 그래서 몇 년이다? 20년이다. 등기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상담을 컨설팅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 58번에 3번. 10년간이죠.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 그 다음에 동산이죠. 동산은 10년이고 여기서 써. 거기다가 동산의 점유에다 써. 선이 무과실 점유하면 5년. 선이 무과실 점유하면 동산은 5년이 돼. 그 다음에 4번. 2번 하다가 안 했구나.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등기 10년간 소유의 의사 자주죠. 평온공연 선임이여 과실 없이 부동산을 뭐라고 해서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줄거 만료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취득.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무주권적? 왜 채권적?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면 물권적, 아직 소유자가 아니면 채권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5번. 공유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 줄고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등기를 못하니까. 자, 59번.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나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시효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아직 을이 등기 안 했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 토지를 인도해달라거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알겠죠? 부당이득, 불법의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시효 기간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지연됐다. 여기 봐봐. 여기는 시효 기간 중 여기 어디를 보는가 잘 봐. 문제 이 그림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에요. 여기 봐. 여기 몇 년? 20년이 되기 전이죠. 17일 만에 넘어갔다 이 말이지. 몇 년 기다려? 3년. 그거 한번 봐보세요. 시효 기간 중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17년 이 말이에요. 알겠죠? 목적 부동산이 제3자 병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된 경우 시효 기간 만료 시 몇 년? 몇 년 경과? 3년 기다려 만료 당시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뭐라고? 봐봐. 소유자가 완성 사실 뭐하고? 알고 그럼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맨 끝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줄고 등기 명인이 동일하단 말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그러면 30년간 점유했어. 근데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아. 그러면 굳이 30년 점유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30년이면 금태로 해주나요 등기를? 아니잖아. 몇 년만 있으면 돼? 똘똘한 몇 년? 20년. 그래서 나는 90년부터가 아니고 98년부터 점유했다. 된다. 몇 년만 있으면 돼? 20년.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하죠? 그럼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일은 일할 수 있어? 불법 행위.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 채무불이행. 그래서 맨 끝에 채무불이행.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봐봐. 눈이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는 불법 행위 있을 수 있어도 뭐는 있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은 있을 수 없어. 60번 1번 자연인이나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요? 교회나 종중이죠.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내가 뭐라 했어? 주체는 누구나 다. 귀찮아.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돼. 자,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 점유를 개시한 때 뭐란다? 소급한다. 소급.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뭐란다? 봐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했어.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사로서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애매하죠. 이게 여기 봐봐. 여기 이걸 얘기해. 여기 봐봐. 갑이 20년이 됐죠? 20년 됐죠? 근데 을이 20년 된 것을 보통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 알면 걔 죽었죠. 아니 20년 동안 내 땅에 농사 짓고 있다 해봐. 여러분 땅이야. 20년간 농사 짓고 있다 해봐. 그럼 여러분이 참겠어? 쫓아가겠어? 그러니까 20년이 됐다는 것은 갑이 을이 농사 짓고 있는 것을 갑은 알았다 몰랐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처분하죠.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니까. 모르고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이 아무리 20년이 완성됐어도 그걸 알아 몰라. 보통은 모르죠.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담장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이 담장 설치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인가요? 4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돼서 언제요? 완성 전 줄고 17년. 완성 전, 다른 말로 시효 진행 중 똑같아. 시효 진행 중 또는 완성 전 몇 년? 17년 변경됐죠?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단 사유 줄고 봐. 다시 20년 이 말이죠. 중단 사유는 다시 20년. 그런데 여기는 몇 년만 있으면 돼? 3년만.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죠. 중단이 되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죠.
이런 봐봐. 미등기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OX. 우리는 그냥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고 돼 있어. 미등기고 뭐가 필요 없어. 20년이 돼서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자, 61번.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갑소유에 대해서 을이 점유 취득시효죠. 여기죠. 지금 이 그림이죠. 이 그림. 1번.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 여기죠.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을 내야 돼? 20년. 다시 20년. 그래서 그런데 병이 뭐를 했어? 병이 갑의 병이 뭐를 했어? 여기 적극가담.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해. 상실도 그러면 몇 년? 20년? 10년. 몇 년? 10년. 그래서 봐봐. 시효이익의 폭이 줄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즉시 소멸이에요. 포기는 즉시 소멸. 그런데 상실하면 즉시 소멸이에요. 이 10년이에요. 10년. 알겠죠? 1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 알겠죠?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를 간주돼요. 등기청구 소멸한다 이 말은 즉시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즉시다. 10년이다. 10년 경과해야 돼. 3번 틀려. 4번. 을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병의의 매도 줄고. 재밌는 말이죠. 갑이 악의로 매도했단 말은 을이 20년이 된 것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알고 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불법행위니까. X토지가 수용됐다. 수용. 여기 봐봐. 대상청구 수용됐다.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이로 줄고 등기 청구권의 행사. 반드시 봐봐. 행사해야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62번. 을은 갑소유 토지와 똑같아. 1번.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모르겠네. 자, 을이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 몇 년? 10년. 바로 아니야. 바로. 몇 년? 10년. 바로 틀렸어. 바로는 뭐가 돼야 돼? 시효 이익의 포기. 2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렇게 됐죠? 을이 지금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요. 갑이 병에게 그것을 등기를 이전하고 등기를 이전했어.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다시 20년. 3번.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등기해준 후 갑이 다시 토지 조건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갑이 병한테 등기했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하죠. 어떤 이유로?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됐어. 다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복귀가 되면 그걸 얘기해.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갑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 두 번째죠. 갑이 다시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한 후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다시 몇 년? 다시 20년 2차의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5번. 만약 갑이 취득시효 진행 중 뭐예요? 몇 년? 17년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주죠. 그러고 난 후에 시효가 완성.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간단하죠? 말이 길어도 봐봐. 이렇게 말이 긴 것을 이거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암기하고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문이 지금 그림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래 딱 어떻게 하면 되냐? 점유에 관한 것이면 여기만 보면 되고 등기에 관한 것이면 여기만 보면 돼. 무슨 말 알겠죠?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복잡하게 뭘 보려고 하지 말라고. 점유취득시효는 되게 간단한데 학생들은 어렵다고 그래.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것이 여기다 다 써놨어. 내가 한꺼번에. 등기에 관한 것이 여기다 다 써놨다고. 그래야 점유하고 등기와 딱 나눠서 보면 돼. 그래서 묻는 지문이 등기가 어쩌고저쩌고 이전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등기에 관한 것을 보는 것이고 점유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점유에 관한 것을 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63.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2번 등기부 여기서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에서 1번 2번 중요한 거 다 나왔죠. 그렇다고 무과실 동그라미하고 추정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자 3번 등기부 취득시에 있어서 과실 여부의 증명은 과실 여부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돼. 추정 안 되고 누가 증명해야 돼? 내가 누구야? 시효 취득자.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니까.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자는 뭐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우리가 말했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누가? 내가. 알겠죠? 추정되면 누가? 상대방이. 부인하는 자는 상대방. 알겠죠? 주장하는 자는 나. 그 다음에 4번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등기부 상으로만 분할된 토지. 거기까지 가로묶어. 거기까지 말이다 무효인 등기라고 그래. 무슨 등기? 무효인 등기라고 그래. 등기부 취득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1번하고 4번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간평이 나온 거죠. 우리 집에 나오기는 조금 그렇다 이 말이죠. 1번이 우리는 부추로 나오고 4번이죠. 4번도 무효인 등기. 이것도 안 돼요. 알았죠? 왜요? 땅이 분필도 안 되는데 등기부에만 분필이 됐다. 그 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번 점유의 승계는 물론 모두 인정된다. 등기도 승계된다. 64번 무효인 이중부동 등기. 또 나왔네.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이 각각 몇 년? 10년. 점유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가 뭐가 된다? 인정. 선의와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취득. 특히 무과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가 입증한다? 시효취득자. 그 다음에 시효취득 완성 후 줄고 완성 후 이퀄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이죠. 등기 없이도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적법한 원인 없이 줄고 적법한 원인 없이 제3자한테 갔죠. 그래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뭐다?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5번 상속 동그라미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 후 몇 년이 경과? 10년이 경과하죠. 경과.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 왜요? 상속은 왜 그러냐? 상속은 점유가 분리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점유가 분리 안 된다고 했잖아. 상속은. 그러니까 피상속이 누구죠? 아버지가 등기하고 점유 있다가 나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점유해서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점유 시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 처음에 점유할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